반갑습니다, 학생들. 지금부터 3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었던 요약집의 부분을 참고해서 수업을 할 테니까 요약집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19년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만세운동,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3.1 운동이 끝난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총 4가지를 얘기해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임시정부의 탄생 배경, 그리고 성립, 활동, 위기, 그리고 쇠퇴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진행된 이후로 1919년 3.1운동이 진행된 이후 각 지역에 여러 임시정부들이 탄생합니다. 3.1운동이 끝난 직후에 그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이 왜 실패로 끝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운동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끝난 이후에 내가 독립운동을 이끌겠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이끌겠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이끌겠다 라고 주장하는 여러 임시정부들이 탄생합니다.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서울의 한성정부 등이 탄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학습지를 보시면은 이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톡 지역의 대한국민의회, 서울에 위치해 있는 한성정부, 그리고 상하이, 여기 임시정부라 되어 있는데 상하이 임시의정원, 우리 교과서 표현으로 일단 갈게요. 상하이 임시의정원 등의 여러 단체들이 탄생해서 독립운동을 이끌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때 탄생했던 여러 임시정부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일단은 세 단체,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서울의 한성정부, 이 세 단체가 하나로 통합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탄생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것이죠. 1919년 4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하는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우리를 이끌 수 있었던 정부, 단체, 국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드디어 9년의 공백 끝에 대한제국을 잇는 우리만의 정부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일단 가지고는 옵니다. 대한제국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가지고는 오는데, 대한제국의 제자가 황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가 되겠다는 의미로 일단은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라고 짓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 일본에게서 빼앗긴 땅을 되찾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임시로 대한한국인들을 이끌겠다라는 의미에서 임시정부라는 명칭이 붙었지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 형태 첫 번째, 공화제입니다. 우리가 저번 중간고사 때 열심히 배웠던 내용이죠. 왕이 없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 형태 두 번째, 삼권 분립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 법을 적용하는 행정, 그리고 사법, 이 세 가지 권리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세 기구에 나눠져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요하게 여겼던 독립운동 방식은 외교활동이었습니다. 이 외교활동을 위해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구미위원부라는 미국, 유럽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본인이 직접 외교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땅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몰래 연락을 취하고 명령을 내리고 돈을 받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첫 번째가 일단은 연통제가 되겠습니다. 비밀 행정 조직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연통제는 두 번째 교통국입니다. 연락 담당 기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결국 필요한 것은 돈이었지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것이 독립공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채권입니다.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한국인들에게 말하죠. 이 독립공채를 여러 한국인들이 돈을 주고 사들이면은 이후에 갚겠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바로 독립을 되찾은 뒤에 말이죠. 네,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네,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920년대로 들어섭니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선 첫 번째, 국내에 몰래 설치했던 비밀 행정 조직 연통제와 교통국이 파괴됩니다. 일본에게 걸려서. 국내와 더 이상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 두 번째,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진행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연맹, 오늘날 유엔과 같은 기구입니다. 국제연맹에 위인 통치청원서라는 걸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장래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국제연맹의 위인 통치하에 두는 조치를 취해달라. 누구를? 한국을. 일본을 일단 쫓아내고 대신에 너네 서양 나라들 국제연맹이 우리 한국을 다스려 달라는 거죠. 다스리다가 이후에 독립시켜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발표했던 이 위인 통치 청원서가 공개되면서 임시정부가 두 개로 나눠지게 돼. 임시정부 내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외교 대신에 전쟁, 일본과의 싸움을 통해서 독립을 얻어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이동희가 그 대표예요.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외교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인데 그 이승만이 서양 국가들 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잠시 다스려 달라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이승만에 대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임시정부가 분열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923년 임시정부 사람들이 모여서 개최했던 회의가 바로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앞으로 임시정부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 길을 논하기 위해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합니다. 첫째, 장조파. 임시정부 망했다. 새 단체 만들자라는 장조파와 개조파.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임시정부를 믿고 가야 된다. 조금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계속 임시정부를 이어나가자라는 이 두 가지 주장이 국민대표회의에서 대립하게 되고 결국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국민대표회의는 실패로 끝납니다.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서 장조파, 장조파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나가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분열된 것이죠. 그러자 임시정부는 이 사태의 책임을 이승만에게 물리기 위해서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쪼그라든 임시정부의 힘이 회복되기는 쉽지가 않았죠. 결국 임시정부는 이제 힘이 빠지고 위축되게 됩니다.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이후에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사람이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3.1 운동이 끝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여러 과정, 그리고 임시정부의 활동, 임시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와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끝난 이후에 임시정부가 쇠퇴해가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